안녕하십니까. 2024년 책임보험, 근제보험, 근로자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성명경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과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인가? 제목은 책임보험, 근로자 재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. 되게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우리 줄여서 부를 때는 그냥 책임근제라고 부르는데요.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고 이거는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건 책임보험이 거의 주를 이룬다. 그래서 이 책임보험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해서 누군가한테 물어줘야 돼. 그거를 보험사에서 대신 물어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. 이거는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넓게 우리 가볍게 쉽게 보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임보험은 첫 번째가 사고가 있어야 돼요. 내가 뭐 달려가다가 어떤 뭐 영업장에서 아니면 친구와 놀다가 다치는 일단 그런 사고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야? 이미 사고가 왜 났어? 너 때문이야? 아니면 저것 때문이야? 아니면 시설 문제야? 아니면 바닥에 물기 때문에 그런 거야? 어쨌든 사고가 왜 났는지 그게 중요하겠죠? 자, 그러면 누가 물어줄 거야? 이 사고에 대해서. 난 피해자인데 누가 이거를 물어줄 거야? 이 얘기예요. 마지막으로 얼마를 물어줄 거냐.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얼마는 가해자가 자의 보험, 얼마는 이제 지급 보험금. 이렇게 크게 우리가 책임보험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계산 문제가 거의 요즘에 트렌드거든요. 우리 시험 과목에서 한 최소한 40점에서 최대 60점까지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누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길이 하필이면은 어디 공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야. 그래서 이럴 때 이 공사업체는 무슨 보험을 들었고 이럴 때 지급보험을 계산하시오.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안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논하고, 두 번째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, 그럼 세 번째 보상이 가능하면 얼마를 줄 건지. 모든 답안지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. 시간이. 이게 뭐냐면 계산 문제를 풀려면 문제도 이 지문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. 우리 또 시험에 계산기를 안 주잖아요. 계산기를 안 주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또 계산을 해야 돼. 또 계산을 해야 되고 혹시 틀린 거 있나 없나 검토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고, 생각이 안 나면 또 시간을 더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.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랬고요. 그래서 이 시간이 모자란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이 시간이 모자란 문제는 따로 방법이 없어요, 여러분.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요. 이제 이론적인 공부가 달달달다 외웠다 이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내가 대충 흐름을 잡았다. 이 시점부터 이제 요약을 하던 기출문제 풀어보든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책임문제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꼭 계산 문제 한 문제는 풀로
풀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. 뭐 한 문제, 뭐 많게는 두 문제. 이 습관을 꼭 한 번은 푸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뭐 실이 쌓이다 보면은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. 그러다가 습관이 되면 이제 한 번에 세 문제, 네 문제까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시험장 가셔서 문제 막 계산 문제 다 풀었는데 약술 문제를 쓸 시간이 없어.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약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계산 문제만 풀었어. 근데 계산 문제 100점이 안 나오겠죠. 20점 뭐 계산 문제에서 30점이다. 그러면 채점자가 3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. 아무리 내가 답을 잘 쓰고 내용을 뭐 충실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우리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 생각이랑 내가 한 생각이랑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를 완벽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죠.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다 맞는다.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매번 시험의 커트라인 점수도 뭐 만점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. 보면은 수석이 보통 한 70점대로 결정이 되겠죠. 뭐 수석이라고 하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일 텐데 그분도 70점대로 수석을 하시니까 뭐 100점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쓸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빨리 이 이론에 대한 숙제를 마치시고 책에 대한 이해 마치시면은 그 다음부터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. 그 약술은요, 이런 공부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고요. 근데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다 외운다고 쳐도 금방금방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굳이 지금 5월달부터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시험 한 달 정도,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그때 하나하나씩 외워가는 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. 책임근제모험에서는 약술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물론 내려고 하면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이슈가 되거나 뭐 기존에 기출에 중요한데 기출에 안 나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추려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몇 가지가 엄청 많아요. 뭐 한두 가지 추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좀 추려볼 수가 있어요. 물론 그거를 다 암기를 해야지만 약술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게 뭐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고 이 키워드에 맞게 문장을 꾸며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약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시험 보기 전날이나 막 당일 가서 막 아침에 막 생각이 안 나요. 이거 뭐 예를 들면 ERP가 뭐지? ERP? 뭐 회계사 뭐 이런 용어인가? 아니 막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막상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잖아요. 그러면 막 초인적인 이제 그 집중력이 발휘돼요. 그래서 그 맞는 키워드란 단어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꾸며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이 책임근제보험은요, 우리 재산보험이나 의학이론과 같이 암기를 통해서 이제 숙달을 해가는 과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오히려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좀 비슷한데 이해를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쪽 성향이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의학이나 재산보험이 편해 라고 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해랑 계산 문제가 동반돼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점수를 내기가 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. 제가 자꾸 열심히 계속 이 과목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에요. 이 과목이
그러니까 뭐 우리 의학 이론처럼 많은 범위에서 아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떡하지? 막 많은 걸 외운 다음에 시험 나오는 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하면은 그 틀과 이 라인은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공부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OT 이 OT에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 받아봤을 때 와, 이 정도면은 너무 얇아서 정말 강의가 금방 끝나겠다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. 내용이 좀 부실한 건 아닌가. 뭐 걱정을 하기도 하고, 아,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, 아, 너무 얇은데? 뭐 따로 이렇게 뭐 어떤 교재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? 고민을 했는데요. 강의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 없어요. 다 들어가 있어요. 다 들어가 있고, 정말 핵심 요약된 내용들만.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쓰고 가사 사족도 붙이고 기억이 안 나면은 또 다른 내용 갖다 붙여 쓰고 하는데 이 책이 빠진 내용도 없고요. 굉장히 충실해요. 충실하고 이 책만 공부해도 합격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다만 분량의 한계상 이 책이 이제 분량이 작다 보니까 이 책 외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의 용어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. 근데 저와 같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우리 배당 책임 이 책임근제 항목 그 과목을 재밌고 또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